천문지도사 3급 검정은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필기시험은 다음과 같이 전체망원경, 전체관측, 전체사진, 천문이론 이렇게 4가지 단원의 객관식 8문항, 주관식 2문항에서 전부 40문항 100점으로 60분 시험으로 치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급 지도사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차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천문지도사 교재는 이론과 실기 파트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론 파트는 1. 전체 관측 장비, 2. 밤하늘의 이해, 3. 밤하늘 관측, 4. 천문 소프트웨어 활용, 5. 전체 사진 촬영, 6. 태양계 천문학, 7. 천문현상의 이해와 관측 이렇게 7개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단원을 4개 단원으로 다시 재구성하여 각각 1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3급 천문지도사 교재를 펴서 각각 페이지를 찾아가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는 것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습 단원입니다. 이론 검정에 실습 단원의 내용도 자주 나오니까 실습 단원을 그냥 이렇게 놔두지 말고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교재 11페이지죠. 전체망원경 형식입니다. 그림과 같은 망원경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대물 렌즈가 볼록 렌즈이고 접안 렌즈가 오목 렌즈입니다. 이런 형식을 우리는 최초의 망원경 형식인 갈릴레이식 망원경이라고 하죠. 이런 갈릴레이식 망원경은 정립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망원경 종류로 옳은 것은 주경이 오목한 그러한 거울, 즉 포물면경으로 되어 있고 주경에서 반사된 빛이 지나가는 경로에 기울어진 사경을 두어서 빛을 직각으로 꺾어 초점을 맺히게 해서 보는 방식입니다. 뉴턴식 반사 망원경이죠. 자, 이것은 뉴턴식 반사 망원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해서 만든 방식으로 카세그레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세그레인식은 빛의 진행 방향에 부경을 두고 부경에서 나온 빛이 주경 중앙에 있는 구멍으로 뒤쪽으로 가도록 만든 형식입니다. 사번 문항입니다. 렌즈에 그림과 같은 수차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백색광을 구성하고 있는 각 색깔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청색광은 굴절률이 크고 파장이 긴 적색광은 굴절률이 작아서 서로 다른 위치에 초점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색수차를 나타내게 되죠. 이런 색수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색지움 렌즈를 여기에 붙여주게 되는데 색지움 렌즈가 1개가 붙느냐 2개가 붙느냐 여러 개가 붙느냐 색지움 렌즈의 소재가 ED 렌즈냐 등등에 따라서 이러한 색지움 렌즈는 아크로매틱,
아포크로매틱 또는 슈퍼 아크로매틱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재가 굴절률이 훨씬 이렇게 좋은 소재를 사용을 한 것을 우리가 초저분산 렌즈, ED 렌즈라고 그러죠. 그래서 1번 대물 렌즈만 제외하고는 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망원경 배율은 가장 쉬운 방식은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를 사용하는 접안 렌즈의 초점거리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4인치 f10짜리 굴절 망원경의 경우 초점거리가 1000mm이기 때문에 20mm 접안 렌즈를 사용하면 50배율로 볼 수가 있고 1000mm 초점거리 망원경에 10mm 접안 렌즈를 사용하면 100배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망원경의 배율을 높이고 싶을 때는 형편이 되면 망원경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문제의 조건이 나와 있죠. 자신이 갖고 있는 망원경, 즉 대물 렌즈를 바꿀 수 없다는 전제하에 배율을 높이려면 접안 렌즈의 초점거리를 짧게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망원경 집광력에 관한 공식입니다. 집광력이라는 것은 빛을 모으는 능력이기 때문에 빛이 통과하는 망원경 대물 렌즈의 구경이나 혹은 눈 동공의 직경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의 동공 직경은 7mm, 구경이 70mm인 망원경의 직광력.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77이 49, 77이 49 하면 4900과 49니까 둘의 직광력은 100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100배면은) 등급으로 5등급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7번 문제는 쌍안경에 관련된 문제네요. 쌍안경의 겉면을 보면 여러 가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숫자로서 나타내져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0 곱하기 50 등으로 어떤 성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앞에 있는 숫자는 배율을 말하고 뒤에 있는 숫자는 대물 렌즈의 구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율 10배에 50mm 쌍안경이라는 의미죠. 자, 다음은 독일식 적도이에 굴절 망원경이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경위대가 아니라 적도이죠. 적도이는 방위각 고도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적경과 적위로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당연히 이것도 탐색경, 파인더 정렬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적도이는 추적해서 전체 사진을 촬영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그러한 가대입니다. 아래 글의 기억에 들어갈 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밤하늘은 어둡기 때문에 가능한 밝은 렌즈를 사용하여 무엇을 최대로 개방하고 촬영한다. 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부분을 우리는 조리개라고 그럽니다. 이때 조리개를 개방할수록 각종 수차에 의한 화질 저하가 일어납니다. 또한 화면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비네팅 현상도 일어나죠. 그래서
조리개를 조여주면 화질이 일정 부분 좋아집니다. 하지만 빛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노출 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면 어둡게 찍히게 되죠. 그래서 대개는 조리개를 최대 개방한 상태에서 한두 스탑 정도 조여서 촬영합니다. 자, 이 사진은 지면 위에 모든 하늘이 한 번에 촬영된 의안 렌즈, 그 중에서도 전천 의안 렌즈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의안 렌즈는 전천 의안 렌즈뿐만이 아니라 대각선 180도로 촬영이 되는 일반적인 의안 렌즈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전체 밤하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의안 렌즈는 초점거리가 9mm 이하의 그러한 의안 렌즈만이 이런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자, 왼쪽에 있는 것이 16mm 의안 렌즈인데 대각선 방향 180도 화각을 촬영합니다. 오른쪽이 8mm 의안 렌즈입니다. 1:1 바디, 즉 우리가 풀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풀프레임에서 완전한 동그란 하늘을 촬영해주는 그러한 전천 의안 렌즈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 망원경의 본체와 카메라를 연결해서 망원경을 카메라의 렌즈로 사용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티링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DSLR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링이 있고 티링 앞에 T 어댑터가 붙고 T 어댑터 앞에 노즈 피스가 쭉 빠져나와 있는데 이 노즈 피스가 접안 렌즈 대신 망원경에 붙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망원경의 접안 렌즈를 빼내고 망원경을 카메라의 렌즈처럼 사용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일식이나 월식의 과정을 담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즘은 이 사진 찍는 방식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필름 한 장에 이 많은 과정을 담기 위해서 필름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다중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고 다중 노출을 통해서 이 사진을 찍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 문제의 답은 다중 노출이 아니라 그냥 고정 촬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의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다중 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고정 촬영으로 연속 촬영을 한 후 요 전체 사진을 스택, 즉 프로그램에서 일주 운동을 합성하듯이 스택을 해주면은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중 노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니까 문제의 정답도 바뀝니다. 고정 촬영이 바로 나오는군요. 다음 중 DSLR 카메라로 카시오페아 자리를 촬영하는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먼저 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경 접안부에 카메라 본체를 연결한다. 카시오페아 자리를 촬영을 하려면은 망원경에 연결해서는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카시오페아 자리는 제법 큰 별자리이기 때문에 망원경에는 별 한두 개밖에는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은 표준 렌즈 이하의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린 것이죠. 다음 2번. 카메라 본체의 설정을 수동 모드로 바꾸고 렌즈 초점 조절도 수동 초점으로 설정한다. 전체 사진의 기본이죠. 모든 것을 수동으로 바꾸어서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뒤에 보기가 잘렸는데 나중에 한번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네,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촬영 전에 파일 포맷을 선택을 합니다. 나중에 후 보정을 염두에 두고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 포맷을 꼭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죠. 보통은 사진 처리를 위해서는 거의 다 JPEG 포맷을 사용을 하는데 JPEG 포맷은 후 보정을 할 때 정보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포맷을 사용해야 되느냐? 날 것이라는 표현의 RAW 파일입니다. 카메라마다 RAW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통하지는 않지만은 RAW로서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후처리를 하게 되면은 매우 좋은 품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RAW가 없을 때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TIFF가 있습니다. TIFF, TIFF 파일로 촬영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나머지는 PSD는 포토샵 파일입니다. 포토샵으로 사진을 처리하게 되면 포토샵에서 처리한 과정을 그대로 담아서 저장을 할 때는 PSD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GIF는 자주 보는 것이죠. 움직이는 동영상을,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 때 바로 GIF 애니메이션을 이용을 합니다. ISO는 사진 포맷하고는 관계가 없죠. 다음 문제입니다. 밤하늘을 촬영하면 실제보다는 붉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푸른색 밤하늘 사진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조절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도 조금 이렇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화이트 밸런스, 색온도죠. 색온도를 조정을 해서 푸른색 밤하늘 사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한 것 같은데 사진을 촬영하는 전체 사진 촬영가들이 푸른색 밤하늘을 얻기 위해서는 시민 방명에서 항해 방명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블루스카이 시간에 블루스카이 그 시간대에 사진 촬영을 하면 하늘이 파랗게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일주사진 촬영에 관한 문제네요. 자, 이런 일주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고정 촬영을 해야죠. 점상 촬영은 별자리 있는 그대로 촬영하는 것이 점상 촬영입니다. 자, 그 다음 추적 촬영은 추적 기능이 있는 가대 위에 카메라를 올려서 별을 쫓아가면서 긴 시간 동안 촬영하는 방법이고 확대 촬영은 망원 렌즈를 이용을 해서 촬영하는 것이고 다중 촬영은 말 그대로 여러 번 촬영해서 합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주 운동은 고정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르그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뭡니까? 사각형? 페가수스 사각형이죠. 자, 페가수스 사각형에 붙어 있는 것이 안드로메다 자리입니다. 자, 기억은 안드로메다죠.
기역자리 무릎 부근 앞에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은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자리 사각형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은하 중심부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은하 중심부는 궁수자리 쪽에 있죠. 자, 페가수스 사각형은 가을철 길잡이 별들입니다. 여름철 대삼각형과 페가수스 사각형은 같은 시간에 보이죠. 여름철과 가을철이니까 여름철 별자리가 서쪽으로 질 때 동쪽에서 페가수스 사각형이 떠올라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래 글은 2016년 8월 8일자 한국천문연구원의 보도자료 중 일부이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8월 12일 한여름밤 기역자리 유성우의 향연이 펼쳐진다. 8월 12일 전후에서 나타나는 유성우는 두말할 것도 없죠. 페르세우스 유성우죠. 이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스위프트틀 혜성의 잔해가 우주공간에 뿌려지고 그 잔해를 지구가 공전하면서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유성우가 바로 페르세우스 유성우입니다. 그래서 유성우 개수는 썩 많지는 않아도 아주 밝은 화구를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유성우이기도 합니다.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금성이 서쪽 지평선 위로 한 뼘 정도 올라와 있다면 얼마 후에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겠는가? 한 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잠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별들 간의 각거리를 측정할 때 새끼손가락을 팔을 쭉 뻗어서 새끼손가락을 보면 1도, 손가락 3개 5도, 주먹이 10도, 활짝 펼쳤을 때 작게는 18도에서 많이는 25도까지 흔히 평균적으로 한 20도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한 뼘이라고 그랬죠. 한 뼘이니까 20도가량이라고 본다면은 15도가 약 1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 1시간 20분까지 지평선 위에 있다가 그 이후에 지평선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항입니다. 다음 이중성과 별자리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부터 틀린 내용이 나오네요.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북극성이 곰은 곰인데 어떤 곰인가? 작은 곰자리죠. 북두칠성이 큰 곰자리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알게이바는 사자자리의 이중성이고 알비레오는 백조자리의 이중성입니다. 알막은 안드로메다 자리에 있는 이중성이고 리겔은 오리온 자리 1등성으로 이중성입니다. 자, 다음 문항을 보시죠. 대상을 찾아 관측을 하게 될 경우 저반렌즈상의 위 또는 아래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아이피스상의 위아래는 시간에 따라 관측자가 보는 위치, 즉 정면에서 보느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관측을 할 때 망원경과 나란하게 뒤에서 보도록 꼭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만이 정확한 방향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망원경 시야에 별을 두고 그대로 두면 일주운동으로 별이 저반렌즈 시야에서 직선으로 움직여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별이 흘러가는 방향이 당연히 어느 쪽이죠? 네, 서쪽입니다. 별이 흘러가는 방향이 서쪽이죠. 지구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을 때 시야상에서 별은 서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름철 전체 관측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여름철 대삼각형. 자, 여름철 대삼각형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자, 일단은 금운고 자리의 백아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가 있고, 백조 자리의 데네브가 있죠. 알비레오는 백조 자리에 있는 별인데 대삼각형에 있는 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아마 대삼각형에 해당하는 별자리에 속한 별이라고 알비레오도 같이 끼워준 모양입니다. 항도 12궁에 해당하지 않는 별자리는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북쪽 하늘에 있는 큰 곰자리죠. 나머지는 전부 항도상에 걸쳐가 있는 것인데, 자, 항도 12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1월부터 궁수, 염소, 물병, 물고기, 양,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정갈. 대부분 동물로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항도 12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1758년 프랑스의 해성 탐색가 샤를 메시에가 만든 목록. 이거는 메시에가 만들었으니까 메시에 목록이죠. 110개의 천체를 따로 모아 정리한 것인데 샤를 메시에가 한 것은 이만한 숫자가 되지 못하고 후에 더 추가하여서 현재 110개로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메시의 목록인데 특이하게 같은 종류들끼리 묶어서 꼭 주기율표처럼 그렇게 만든 메시의 전체의 주기율표입니다. 자, 25번 문제. 지구에서 달을 관측하면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달의 앞면만 관측이 되죠. 그 이유는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이죠.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월식의 원리입니다. 월식은 달의 위상이 보름달일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월식이 지구가 달과 태양의 사이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만들고 그 그림자 속을 달이 지나가면서 사라지는 현상이 월식이기 때문에 태양, 지구, 달의 위치 순으로 있을 때는 보름달이 생기게 되고 보름달이어야만이 월식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매 보름마다 월식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그림자와 본그림자가 있는데 반그림자에 들어가게 되면 눈으로는 월식이 일어났는지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진에서는 구분이 되지만 눈으로서는 구분이 안 되죠. 약간 어두워지긴 합니다만은 눈으로 구분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본그림자에 들어가면 달이 검붉은색으로 보인다. 예, 검붉은색으로 보이죠. 그것은 지구 대기에서 산란된 산란강에 의해 가지고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월식이 일어나고 월식은 보름달일 때 일어나고 매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반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면 약간 어두워지지만 표시가 나지는 않습니다. 본그림자에 들어가면 완전히 들어가면 달이 검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달의 공전과 위상이죠. 오른쪽에 태양이 있고 가에서부터 아까지 달이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는 간은 삭, 금음이 되고 반대쪽에 마가 망, 보름달이 됩니다.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다가 상현달이 되고 사가 하현달이 되는데 자정에 떠오르는 달은 하현달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식을 나타내고 있네요. 보기가 5개입니다. 일식이 일어난다. 음력 1일날 일어난다. 반그림자 위치의 관측자는 부분 일식이 일어나 맨눈으로 태양을 관측할 수 있다. 큰일 납니다. 본그림자 위치의 관측자는 개기일식이 일어나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다.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지역은 매우 좁은 지역으로 관측자는 최대 7분 정도 관측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잘못된 내용은 뭐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당연히 맨눈으로 절대 보면 안 됩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죠. 다음 29번 문항입니다. 스텔라리움을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더욱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리우스를 마우스로 선택한 다음에 중앙으로 오게 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거기 화살표가 4개가 가운데로 모이는 것을 선택을 하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되죠. 바로 요 화살표입니다. 다음 문제. 별의 색깔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온도, 질량, 잦은 속도, 공전 속도, 나이. 별의 색깔은 별의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온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면서 적, 황, 백, 청으로 색깔이 변하면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O, B, A, F, G, K, M의 분광형, 스펙트럼형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죠. 그림은 손을 이용해 별 A와 B 사이의 각거리 측정하는 모습이다. 우리 아까 했죠? 자, 손가락 3개 몇 도였죠? 네, 그렇죠. 5도입니다. 비교적 밝은 별과 특징적인 별무리 등을 기준으로 별들 사이를 이동해 가면서 목표한 대상을 찾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스타 호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관식인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관식 문항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목성의 위성 중 갈릴레이 위성 4개를 쓰시오.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죠. 2번하고 같이 하도록 하죠. 2번. 달의 앞면에 보이는 바다 이름 중 4개를 쓰시오. 뒷면은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자, 위성 4개를 보면 이오, 오이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렇게 4개입니다. 달의 전면에 보이는 바다를 보면 가장 유명한 것이 고요의 바다죠. 그리고는 그 주변에 맑음의 바다, 위기의 바다, 아래쪽에 풍요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비의 바다, 전기의 바다, 습기의 바다. 해설사 선생님들은 저번에 보니까 외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구름이 몰려와서 감노주 같은 비가 내려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던데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망원경 탐색경 정렬, 파인드 정렬이죠. 이거 뭐 당연히 별을 쉽게 찾기 위해서죠. 탐색경의 특징은 배율이 작고 시야가 넓습니다. 그래서 별을 좀 더 쉽게 찾게 도움을 줍니다. 다음, 망원경의 무게 균형 정렬을 하는 이유를 쓰시오. 이거는 사람이 편하게 이렇게 관측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만 망원경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특히 모터가 달려있는 그런 망원경 경우에는 균형이 잘 잡혀야만이 모터에 부하가 적게 걸려서 적은 힘으로도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터가 없는 망원경이라도 무게 균형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은 적경적이 클램프를 풀었을 때 망원경이 한쪽으로 쉽게 기울어져 버리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측하기 위해서는 망원경의 무게 균형 정렬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자, 5번 문제. 다음은 셔터 속도를 설명하는 글이다. 가로 안을 채우시오. 빛이 들어오는 무엇을 조정하는 것이죠? 셔터 속도, 셔터 스피드는 빛이 들어오는, 그렇죠, 시간이죠. 빛이 들어오는 시간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카메라에 표기된 숫자가 500이면 500분의 1초이고 30이면 30분의 1초입니다. 1초보다 긴 노출의 경우에는 위에 초라고 하는 땡땡을 붙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에는 최대 노출이 보통 30초까지 카메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30초보다 긴 노출은 B셔터, 벌브 셔터를 이용을 하면 30초보다 긴 노출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 금성이 해진 뒤 서쪽 하늘에 약 3시간 이상 제대로 관측을 할 수 있었다. 이 금성의 위치는 어디인가? 자, 해진 뒤 서쪽 하늘이니까 해가 먼저 졌습니다. 해가 먼저 서쪽 하늘 지평선으로 지고 금성은 아직까지 해보다 동쪽에 있는 거죠. 해보다 동쪽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림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관측자가 서쪽을 봤을 때 태양은 서쪽 지평선에 지고 있고 금성은 태양보다 더 동쪽으로 약 45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3시간 정도 더 관측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태양의 왼쪽, 더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동방이각이라고 그러고 45도 이상일 때 약 48도에 이를 때를 최대이각, 그래서 이것은 동방 최대이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2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의 알파, 베타 별을 연결해서 직선을 쭉 꺼서 요 각거리의 5배만큼을 진행을 하면은 북극성이 있습니다. 카시오페아 역시 W자의 네 번째 별을 1번과 5번 별에서 연장해서 만나는 점과 가운데 별을 연장을 쭉 하게 되면은 역시 5배점 떨어진 곳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세페우스 자리에서 알파 베타 별을 연결하며 하나, 둘, 세 배점 가는 거리에 역시 북극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지도사 A씨는 체험 참가자 B씨에게 망원경으로
전체 관측을 지도하고 있는 중이다. 전문지도사 A씨는 사진으로 보는 성운과 망원경을 사용하여 육안으로 관찰한 성운의 모습이 다른 이유를 블라블라라고 설명하였다. 다음 두 사람의 대화를 완성하시오. 여러분, 오늘 망원경을 통해 오리온 대성운을 관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리온 대성운이에요. 복도에 걸려있던 오리온 대성운 사진처럼 안 보이는데요. 아, 그것은요. 자, 눈은 빛을 축적할 수가 없고 사진은 빛을 축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길게 노출을 두면 어두운 천체의 희미한 빛을 모아서 밝게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눈은 주로 가시광선만 볼 수가 있는데 사진은 필터의 특징에 따라서 자외선이나 또는 적외선 영역까지도 잘 보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본 것과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2016년 상급 지도사 검정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좀 쳐주세요.